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금 연휴는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 가정 모두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나라에선 코로나19보다는 이천 물류센터 현장의 화재와 강원도 고성군의 산불이 더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에선 안타깝게도 우리 용인 시민 두 분이 별을 당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는 관내 물류센터 공사장 18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 중이며 안전조치 소홀,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봄은 예년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4주 동안 없었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오늘 한 명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발생 경위와 동선 등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의 범위에 들어섰다고 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용인 시민 16명이 치료 중이며 검사 중인 분이 84명, 감시 대상이 1027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아주 대단한, 그렇지만 세밀하게 계산된 도전에 나섰습니다. 감염병을 통제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를 이기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돌입했습니다. 그 어느 감염병보다도 전파력이 강하다는 코로나19에 맞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 선진국이자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에게 가능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관내 17개 공공도서관과 14개 박물관, 6개 미술관, 79개 실내체육관 시설을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수강생 모집 등 준비 기일이 필요해 최인구와 기흥구는 25일부터, 수지구는 6월 1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하던 보건소도 진단검사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 선별진료소 업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보건 서비스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실 각급 학교의 개학과 관련해 정부는 13일 고3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는 모든 초, 중, 고교가 정상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예배나 미사, 법회를 재개했고 민간 실내 체육시설이나 PC방, 노래 연습장 등도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설의 개장이나 운영 재개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코로나19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해외 부분의 시험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첫 대응을 잘했으나 이후 방심해서 방역에 실패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시는 이미 개방한 실내체육시설은 물론이고
오늘부터 개방 중인 도서관 등 모든 실내 공공시설의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를 관리하며 이용자의 발열 여부 체크를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실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등을 활용해 시간대별로 입장객을 조절하고 좌석 배치 등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은 공공시설만이 아니라 민간시설에서도 똑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방역관리자 지정이나 출입자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돌입하면서 제시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대 핵심 수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쉰다. 둘째,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둔다. 셋째,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린다. 넷째, 실내 공간은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다섯째, 전화나 SNS로 자주 연락해 마음의 거리는 좁힌다 등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수칙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에어컨을 이용하기보다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사례가 널리 보도되기도 했는데, 에어컨을 틀면 기온이 내려가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고 이 바이러스가 실내를 돌아다니며 집단 감염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바이러스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에어컨 가동보다는 실내 공간 환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생활 속 방역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경기 위축이 길어지면 한계 사항에 몰리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여파로 세수가 줄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것이나 정부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촘촘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초, 중, 고교생에 지급한 돌봄 지원금이나 경기도와 함께 지원한 재난기본소득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137억 원을 계획한 돌봄 지원금은 85.5%가 이미 지급됐고, 경기도가 함께 2,126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87%가 신청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259억 원의 아동 돌봄 쿠폰이 지원됐고, 올해 신규 발행하는 570억 원 규모의 용인 와이페이와 근본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467억 원이 더해져 총 5,559억 원의 자금이 우리 시내에서 유통될 것입니다. 그 효과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용인시 2차 긴급경제지원대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부의 고용안전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오는 5월 중순경에 종합적으로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방점을 찍을 정부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에서 20%를 매칭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용인시와 경기도 분당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미 지급해 이번엔 정부 지원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 4인 가족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국고 분담 비율을 80%에서 87.17%로 높여 우리 시 모든 가구가 받게 될 지원금도 조금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는 87만 1,000원, 3인 가구는 69만 7천원, 2인 가구는 52만 3천원, 1인 가구는 34만 8천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우리 시는 이미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한 만큼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167만 1,000원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만 5,854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4일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했고, 일반 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나머지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와 위기 국면에서 더 힘들게 보내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에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계획이며 뜻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길고 무증상 감염이 적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도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신속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을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도이기에 우리는 꼭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 조건 또한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해주신 것처럼 모든 시민이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성공할 경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강국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멋진 날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변함없는 용인시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자유스럽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이수민님 질문인데요. 해외 근무 중 조만간 귀국하는데 자가격리 시설이 용인시에 있는지요? 자가격리 시설이 저희 청소년 수련원에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주지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청소년 수련원에 11분이 지금 격리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민님의 질인데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아닌가요? 용인 시민은 얼마를 받는 건가요? 그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 20%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경기도는 이 20만 원을 지난번 재난지원금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용인 시민이 순수한 정부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에서 87만 1,000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지원금 87만 1,000원을 합치면요, 경기도와 용인시 기본소득 80만 원을 4인 가구 경우 합치면 총 한 167만 1,000원을 받게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안상열님 질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나요? 기부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또 뭐 자동적으로 하시려면 3개월 이내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그 남은 것들은 다 기부금으로 이렇게 정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한 금액은 내년도에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부된 금액은 이제 고용보험 기금 재원, 또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보현님 질의사항인데요. 실내 체육시설과 도서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은 언제부터 운영되는지. 오늘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충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79곳,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 17곳, 공공도서관 20곳, 미술관, 박물관 등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처인 기운고는 25일부터고요. 수지구는 6월 1일부터 수업이 재개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아마 경로당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경로당은 중앙부처 방침으로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이번 실내시설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JH 박님인데요. 초등 5학년 아들은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생활 및 급식 시간에 지켜야 할 예방수칙을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6월 1일부터 이제 등교를 할 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학교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친구들과 신체적 접촉을 조심해야 하고, 또 개인 물품은 본인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강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급식 시간에도 앞 친구하고 반드시 양팔 간격 거리를 유지하고, 밥 먹으면서도 가급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식사 후에는 마스크를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개학하는 만큼 우리 지켜야 될 유념사항들이 많다. 이것을 꼭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겠다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김선현님 질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제한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충전 방식은 경기도 내에서 하여튼 사용이 가능하고요. 업종 제한에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이용실, 서점 등은 제한된 업종에서만 하여튼 그런 데서는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제한된 업종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지역 앞에 어플에서 이런 것들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현님 질의가 계속되나요? 네,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거나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3월 29일 이후에 타 주소지로 전출입 여부는 지금 현재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또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5월 4일 이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의를 신청하시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용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해석해서 이것을 조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진 님인데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가구 단위로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해서 동일 가구로 지금 봐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경우는 별도 가구로 취급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여정님인데요. 배달 음식 앱으로 지역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마 결제 방식을 온라인 결제가 아닌 현장 결제로 선택을 한 뒤에 배달 기사에게 직접 아마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 협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님인데요. 오늘 갑자기 지역 확진자가 나왔는데 해외 입국자가 아닌 거죠. 발생 원인이나 경로가 언제 나올까요? 해외 입국자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발생한 것인데 지금 동선을 역학조사관들이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분당이 이제 일터가 분당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많이 활동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대략 청문에 의하면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미님 질문인데요. 어린이집 개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는 됐지만 이런 아주 취약 계층, 그러니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구역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본 뒤에 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현행에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부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은미님인데요. 고은미님 아까 답변을 드린 분이군요. 네. 양미아님 질의 내용인데요. 경기지역 카드를 지난달 10일에 신청했는데 5월 4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왜 지역 카드로 신청이 안 되나요? 아마 온라인 신청 기간이 지나서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4월 30일 이후에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협에 가시면 선불카드로 여러분들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희님 질인데요. 초, 중, 고 농수산 꾸러미 지급 시기
이것은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저 일괄 추진해서 지자체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다음 주에나 하여튼 5월 20일 2일 이전에 이 큰 방침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나요? 장충식님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님 질인데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경우를 대비한 방역 대책은 무엇인가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는 방역에 관한 내용 또 그 확진자의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변함없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한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실내 체육 시설들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체가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내 체육관 시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개인이 또는 동호인들이 사용하기에 좀 편하도록 이렇게 해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역 대책은 하여튼 오늘 아마도 우리 시에 한 분이 발생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해라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최대한 지금의 상황을 더 한번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혹시 어떤 빈틈이 없는지 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부분이 없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만큼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에어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가정이 됐든 또 학교가 됐든 간에 키시려고 이렇게 계시던 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주로 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위를 극복하시고요. 에어컨을 켜면은 바이러스가 더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적당히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생존의 기간이 길어진다. 또 에어컨을 하면은 그것이 그 내부의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혀버리기 때문에 확산될 우려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그 발생한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보면 에어컨 바짝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 라인이 훨씬 더 감염 환자가 많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절기 에어컨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유념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더 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